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명한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허 박사님. 우리 허 박사님 참 얼굴이 보기만 해도 친근감이 있는데 그래요? 제가 주관적인 얘기지만 네. 천의 표정입니다. 얼굴이.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그 천의 표정인데 옛날에 이미춘이라는 그 예.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좀 죄송합니다. 그분은 약간 이제 못생긴 그 표정인데 허 박사님은 잘생겼지만 천의 표정을 가진. 시작 당하기 전에 왜 이러십니까? 오늘 이 내인이란 얘기를 좀 툭 터놓고 얘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대통령 누구 얘기 듣고 공공의대에 꼴이 내렸을까? 예. 꼬랑지 내렸지 않습니까? 예. 이 참 요즘 이 대통령이 절대 꼬랑지를 안 내립니다. 조국 사태 때부터 기가 서가지고 이게 뭐 완전히 코브라 뱀처럼 국민들 감정은 생각 안 하고 디립다 싸우고 검사들 주저앉히죠. 판사들은 애시당초 주저앉혔고 대법원장 임명할 때부터 네.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 코로나 가지고 다 주저앉히지. 그런데 의사들도 마지막 남은 카드 같은데 이제 목사님들도 아직까지 좀 이제 여운은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도 이게 주저앉히려고 요번에 딱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 사실은 내가 군대 위생병 출신이니까 아는데 알게 모르게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보면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 업무를 가지고 알력이 많아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대충 주종관계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계급이 똑같은 대위가 하나는 과장이고 뭐 요즘은 소령이지만 하나는 그 헤드너스인데 이런 사람은 계급으로 하지 절대 업무 주종관계로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든 일을 간호사들이 다 하지 의사들은 놀고 먹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편가르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공공의대가 마치 이게 허 박사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족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자제분들을 좀 더 의사 만드는 신기족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공공의대다. 여기에 대해 국민적인 비난이 일어나니까 국민의 비난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꼴이 내렸어. 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의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근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직 네. 전공의들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집 그 의사협회장이 사인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꼬리가 서로 꼬리 내린 것처럼 보이죠. 예. 보이는데 내심 완전히 내렸을까? 글쎄요. 저는 그까지는 아직 안 갔을 걸.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당연히 일리가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국민 알기를 개 홍어 뭘로 하는 사람이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사, 판사, 그 다음에 교수들은 애시당초 옛날에 다 밟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요번에 코로나 빙자해서 그냥 다 밟지. 또 목사님들도 웬만한 목사님들 다 깨갱했지. 마지막 의사들까지도 지금 깨갱 단계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요즘 조국 사태 이후에 초창기에 이분이 대통령 처음 돼가지고는 굉장히 국민 감정에 맞추려고 노력했어. 5.18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세월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때 남북 아이스하키 팀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감정에 맞추려고 그러고, 사과할 것도 사과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사태 때부터 고개를 빳빳이 들기 시작하면서 힘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때서부터 내가 지엄한 상황인데, 내가 왕 중에도 상황인데 감히 어딜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었습니다. 제가 표현 너무 무작스럽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랬는데 요번에 이 정도는 나는 굉장히 꼬리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 박사님 말씀하십시오. 워낙 지금 뭐 코로나 확산세가 뭐 사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카페에 가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들고 나오기만 해야 되고 요즘 우리 모임을 못 해요. 저녁도 못 하고 뭐 점심때 잠시 보고 지금 뭐 나왔다 하면은 집에서 들들들들 뻗긴대요. 어디 나가냐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 누구 만나가 혹시 얼마 오면 애들 걸려가 학교도 못 가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뭐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디 지금 N차 감염이래 개통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만약에 자기가 1호가 돼버리면 완전 바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들이 막 모르겠다 하고 열정시 해버리면은 이 코로나 극복에 의사들이 협조를 안 받는다는 거 이게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벌써 뭐 남원에는 공공의대 한다고 뭐 부지를 44% 매입 완료됐고 뭐 가닥하게 뭐 환영합니다 하고 붙여놓고 이런 상황에 그럼 그 땅을 전부 다 도로 반납하겠습니까 어디? 그러면 결국은 요 때만 지나가면은 된다 이래 볼 거예요. 그 추진해왔던 정책이 지금 드러난 상황에 해필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가 이렇지. 이런 경우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밀고 갔고 밀고 가면은 잘하지 않습니까? 의사들 저거 밥그릇 뺏기려고 집단 이익이다. 아유 의대 정원 좀 늘려가지고 초원에 그 의사들 좀 쉽게 찾아가게 하고 좋은 의사 예산 들여가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냐고 이렇게 밀어붙였으면은 밀렸을 거예요. 하지만 의사들도 저거 생각이 있으니까 띠 매고 막 안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코로나 창궐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끝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래놓은 상태 아니냐 정확하게 저는 그래 봅니다. 예, 하여튼 뭐 그건 서로 의견차가 있지만 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네. 제가 느끼는 거 이제 오늘 여쭤볼 거는 뭐냐면 이제 청와대 근무하시고 국무총리실 근무하시고 우리 국민 중에 그 5,500만 국민 중에 4,999만 9천 명은 청와대 근무 못합니다. 청와대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 근무하시고 국무총리 하시고 평생 행정고시 붙어서 지금까지 공직에 국무총리실하고 다 그 관계가 청와대하고 관계가 계셨으니까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해서 처음에는 국민들 감정이 이렇다 그러면 여론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본인이 그 다음에 사과도 잘했어요. 사과도 잘하고 저 대통령이 저렇게 고개를 숙이나 이럴 정도로 사과도 잘했는데 조국에 들어간 거부터 조국 때부터 아이 저게 무슨 장관이냐 이럴 때부터 갑자기 머리를 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절대 국민 감정하고 그 배치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뭐 예를 더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좀 핵심을 좀 여쭤볼 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국 때부터 그렇게 했냐면 본인의 그 가치 판단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청와대에서 본인이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렇죠. 아니면은 또 개인적으로 뭐 흔히 얘기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 옆에 무슨 신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 조언을 듣는 건가? 그게 잘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 대통령이 이런 판단, 국민을 상대로 니들 뭔데 나한테 덤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아마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과 유사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 계셨고 하니까. 예. 뭐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비밀이에요. 네. 그거는
아마 대통령 동선은 2급 비밀로 분류해가지고 아무나 모르고 사전에 그거 알면 큰일 나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분을 만나고 어디에 어떻게 갔다 하는 건 모릅니다. 그걸 뭐 제가 알 수도 없고. 단지 이제 여러 가지 그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고 물 밑에 상황을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거꾸로 청와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예. 대통령을 자유롭게 보면 절대 안 돼요. 항상 관저, 비서동, 뭐 그다음에 저 관저, 본관 이렇게 그다음 여기 그렇죠. 예. 청와대 배치도가 뭐 신문에 나온 거 이렇게 예. 이제. 이 대통령 이게 일종의 감옥이에요. 예, 예. 들어가면은 예. 마음대로 나옵니까? 동숭동 저 대학로 가가지고 호프 한잔 하자. 절대 경호실 문 밖에 나오는 순간 다 동선 체크하고 미리 다 스크린하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감옥이 아닐 뿐이지 실제는 감옥하고 똑같은데 자 저녁 때 이거 주무시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출근합니다. 직선거리 200m. 예, 참 좋아요. 이 경치 좋고 요쪽이 녹지원이죠. 그다음에 비서들은 여기서 오기 이제 근무하죠. 본관에 여기에 이 비서들을 옮기려고 하니까 이 건물 그렇게 지어가지고 제가 보면 저 박물관이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집무 효율을 고려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집무실 여기다 만들었어요. 녹지원소 요래 바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 건물에 이게 나중에 지었거든요. 이 건물들을 이 건물이고 요 앞에 이제 경호동이 있는데 여기는 정책실장하고 민정수석이 있고 요 건물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3층에 있는데 여기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그 당시에 또 국정기획수석 뭐 이런 분들 여기 있고 여기 시민사회수석 정무수석이 여기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정무수석실이 여기 있죠. NSC도 여기 있고.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있어도 층이 다르잖아요. 1층, 2층, 3층. 3층까지 대통령대 가려고 하면은 뭐 심심하다고 덜렁덜렁 가고 대통령 차나 한잔 하시죠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볼 일이 있어야 가는데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거기 행정관이 아무나 갑니까? 적어도 대통령대 보고하러 가려면은 수석 비서관 아니면은 비서관 뭐 이 정도 이렇게 그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저는 관료 출신이니까 이 가면은 행정관 요즘 뭐 선임 행정관 또 만들어 놨던데 선임 행정관, 비서관, 수석, 실장 그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우리는 이 하이라키 개업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치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게 없어요. 계급은 뭐 그냥 앉아 있는 자리고 막 이리 이야기하는 게 참 그 효율적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가 쉽죠. 백악관 그렇잖아요. 예, 스스럼 없이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 자체가 이 어떤 하이라키 구조고 들어가면은 대통령을 함부로 못 만납니다. 행정관들 중에서도 대통령을 쉽게 만난다면 그게 실세예요. 대통령하고 누가 가깝게 자주 쉽게 만나느냐 하는 게 실세라. 어차피 이건 다 비서들이니까. 큰 비서, 작은 비서 뭐 이거지. 니나 내나 다. 큰 모섬, 중간 모섬, 새끼 모섬 이런. 그래서 이 3층에 계신다 하더라도 이쪽 방에서 가기가 쉽지 않고 본관에 여기 이제 주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뭐 청와대 국무회의나 만찬, 오찬 행사 이렇게 또 뭐 종교 지도자들 불러서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게 다 여기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 경계선이 또 있다고요. 여기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딱 듣는 사람만, 보는 사람만 보게 돼 있어요. 아무나 절대 장사미 이사 시중에 아무나 이렇게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뭐 어디 이제 언론에도 보니까 뭐 이제 청와대 함정 이런 이야기가 이제 늘 나오던데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이래 가면요. 대통령은 이제 국정이 바삭하게 돼요. 저도 내무부 근무할 때만 해도 지방
행정 정보가 이튿날 아침에 취합대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보면 골치 아프죠. 이게 막 전국에 다 들어오니까.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아, 어제 그 참 그쪽에 불났지. 그 사후 처리 어떻게 됐지. 요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쫙 빨려들어서 손바닥 안에 보듯이 이래 돼요. 결국은. 지금 대통령도 아마 그 경지에 가 있을 겁니다. 각 수석들 뭐 이야기 해봐야 그건 자기들 소관 이야기고. 그러면은 지금 옛날 대통령은 어디든지 기업 등쳐가지고 뭐 통치 자금 만들고 뭐 이런 거래 관계 이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깨끗하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리다 보면은 항상 우리 국민들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뭔 소리야. 뭐 지가 잘났나?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서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시중 여론하고 바닥 민심하고 멀어지는 거죠. 여론조사 잘 나옵니다. 리얼미터, 뭐 갤럽 그러고 뭐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의사가 뭐 저래 파업한다고 왜 하는데? 뭐 공공의대, 공공의대 여태까지 하기를 안 했어요. 그거 남원에 뭐 땅도 사놓고 그랬겠는데 다 전부 더불어민주당 호남 여당 그건데 뭐 오죽 교류하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반대를 해요. 큰일 났네. 코로나는 막 저런데.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합시다. 일단 그러놨겠죠. 근데 특히 이번에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이 SNS 활동을 대통령도 하시는데 뭐 트럼프도 하죠. 이게 트위터에 올린 글이 결국 의사하고 간호원들 편가르기 또 한 거 아니냐. 뭐 그러면은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국민들인데 뭐 진다 해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핑계대세요? 아이고, 우리 비서관이 올려가지고, 그 내가 그거 못 봐가 그래 됐다고 핑계를 그래 하다니. 아주 비겁한 거예요, 그거는. 그 이후에는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는 대통령 명의로 트위터에 뭐 나와도 저거 지가 쓰는 거 맞나? 이런 의혹이 들 거예요. 국정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의심을 가진다 하면 이미 그거는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하면은 이 정부 들어서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업참마속이란 말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의를 위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해가 국민들 박수 확 받았잖아요. 근데 조국이 하는 게 뭐니까 당신 그런 줄 몰랐어. 미안하지만 좀 희생돼줘. 그러면은 문 대통령 지지는 계속 올라가고 나라가 바로 갈 거예요. 추미애 장관 지금 보십시오. 오만 이야기 자꾸 나옵니다. 그렇지. 그걸 소설 쓰고 있네. 한마디로 국민들 파업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업참마속 대의나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내 편이지만 내 편을 희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초창기 했죠, 저 초창기. 그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근무도 할 수 있고 이 연민관 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가 직선거리 500m고 관제에서 요 연민관까지 직선거리 600m인데 그 여기 차 타고 다닙니까? 걸어 다닙니까? 대통령이 차 타고 가요. 차 타고 다녀요? 여기 600m 차 타고 다니고 여기 500m. 그 우리가 이래 보면은 대통령 차는 번호판이 없잖아요. 네. 아시죠? 네. 그 무궁화 이렇게 돼 있고 그 군대에서는 왜 그 장성기를 달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장성이 없으면 검은 그거로 덮어놓고 타고 있으면 그래서 차가 별 보고 뭐. 별 보고 충성하고 충성하고 안 하다가 영창 가니까. 그렇지. 근데 요 대통령 차는 그 무궁화 붙인 딱 차가 있으면 VIP가 타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딱 타고 여기 이제 대정원 아닙니까?
열로 쪼르르 올라가 앞에 탁 내리면 요렇게 들어가시고 요 관저도 요렇게 내려 열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쉽게 해서 500m, 600m. 아 그러다니면 건강에도 좋을 텐데 이제 건강도 지켜야 될 나이일 텐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서 보면 손녀 딸 태아가 자전거로 뻥뻥 이렇게 돌고 YS는 여기 이제 조깅한다고 돌고 이랬죠. 참 좋은 여건이에요. 예, 그거 예. 보니까. 아이고 나도 이런데 단 하루 조깅해봤으면 몇 취미가 조깅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회의하고 하면 열로 한번 수석 보좌관 회의 때 한번 일로 오자 이렇게 하시는데 예. 평상시에 미국식으로 뭐 미국 백악관은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예, 예. 막 사진도 이렇게 찍고. 그래서 트럼프 내려도 보면 관광객들 왔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영국 다우닝과 11번지 수상관저도 그 복잡한 길 가 있고. 프랑스도 엘리제 궁 샹젤리제 거리 그 옆에 거기 있고. 이게 좀 바깥에 시민들하고 이래 볼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여 들어가면 완전 막 목탕만 두드리면 절가입니다. 조용하게 새 울고. 아니 그래서 그런 조용한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자, 제가 생각할 때는 허 박사님 이거 제가 좀 잘못됐으면 교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 초창기는 정말 의혹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고개도 숙이고 정말 잘못된 거 자기가 판단하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공경의대부터 지금까지 국민들하고 항상 대처점을 갖는 거는 보면은 본인의 판단이지. 누가 옆에서 뭐 얘기를 한 걸 듣고, 물론 참고는 했겠지만, 결론은 자기가 내린 거지, 그 옆에 사람들이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조국 사건 때,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느냐. 아, 세상에 법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 근데, 본인의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은, 지난번에 이 세금 세지고 젊은 사람들 집 못 구해가지고 난리치고 그 부동산 문제 있을 때 그린벨트 해제하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여론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해제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싹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게 저밑가게인 건 뭐냐면 본인의 그 기록관, 그 양산인가 어디 뭐 세운다는 거, 그거를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여론이 이게 뭐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거를 청와대 표현대로 하면 대통령 불같이 화를 냈다고 그러면서 밑에 사람, 본인이 그때 의결한 거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면 그것을 백지화시키면서도 밑에 사람한테 아까 얘기한 책임전가 시키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책임전가는 어쩔 수 없이 밑에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주군을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죽어준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의사결정 구조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길을 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조직적으로 보고가 잘못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바른 말은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이 결정하는데 본인의 판단 미스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걸 나중에 그 문제가 되면 또 뒤엎고 이런 걸 봐서는 본인이 책임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공공의대도 제가 말을 뒤집는 거 보면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생각이었고 본인이 또 그렇게 그 태도를 바꾼 것 같은데, 우리 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지금 대통령은 궁금한 게 많아요. 그 비밀이죠. 예. 근데 대통령의 건강 상태라는 예. 거는 국가 안이 아주 중요한 직결되는 문제죠. 예. 뭐 출신에 대해서 북한 출신이다, 뭐 생모가 뭐 누구다 아니다 이런 아주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 게 참 안타깝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의 건강 상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A4 용지를 보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때 왜 저 영빈관 행사 때 화장실에 간다고 의자 그 책상 뛰어 넘어가는 거 그런 거 뭔가 정상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결국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뭐 수석하실 때 이래 보았는데 사람 참 부드러워요. 아주 막 여성 팬들이 많게 돼 있어. 근데 들어가면 하멍차서야 리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좋다 이거 보는 거 지금 이래 느끼는 게 그 본인 머리에 한 들어간 거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더 강골이야. 안 바뀌어. 그거는. 그 나머지 대해서는 지금 저는 좀 건강 문제 아닌가 이래 보는데 온갖 국사에 대한 걸 다 우리 이 쫄병들이야 보고했다. 그래가 어느 날 보고 필 딱 적어 놓지만 보고 받은 사람이 기억 안 나면 그거 보고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겠죠. 벼슬이 깡패인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거 들어간 줄도 뭐 그거 왜 내인데 이야기 안 했어 하고 그러면 그 뭐 보고서 문장에 좀 써놨는데 써놓으면 내가 다 아나 하고 뭐 그러고 혼낼 수는 있죠. 그래서 항상 구두 보고 대면 보고가 중요해요.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 세월이 청와대 나올 때가 돼 감으로써 이 어떤 매너리즘이랄까요?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숙지도가 높아짐으로써 오는 자신감. 거기에 계속 듣는 사람들은 자기 쪽 대통령인데 가지고 쓴소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모처럼 만나가지고. 근데 이게 대통령 스스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야 되는데 수석들 뭐 전부 이래 인상하는 거 보면 다 뭐 동지들이고 뭐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뜻을 알지요 할 정도만 해놓으면은 결국 초록은 동색으로 같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 민심하고는 점점 멀어지는데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오랫동안 내가 3년 하면서 보니까 자기 가치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 그게 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놀렸잖아요. 그거 코리아 대통령 A4 영지 써놓고 사람 만난다고 막 그 동영상 이래 보고 좀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게 그 외국 귀빈들 만나가지고 A4 영지 붙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뭔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하여튼 대통령의 건강은 그리 중요한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누구 얘기 듣고 가치 판단을 하고 국민들 상대로 얘기를 하냐. 오늘 허명한 박사님하고 해봤는데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더 적나라한 얘기 듣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